SK하이닉스 주가가 8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이 목표 주가 140만 원을 제시했거든요. 지금 주가의 거의 2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오르겠어요? 반도체 주식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SK하이닉스가 14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하이닉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 메모리 반도체 산업 전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이 변화를 이해하고 지금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SK하이닉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8.5%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82.2%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은 135% 폭증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실적이 좋아졌다는 게 아닙니다. 수익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디램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회사가 휘청거리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2024년 SK하이닉스는 이미 전년도 생산 물량을 완판했습니다. 고객들이 선금을 주겠다고 해도 거절할 정도로 물량이 부족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공급자가 갑이 됐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회사들이 고객사 눈치를 봤습니다.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갔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들이 1년 전부터 줄을 서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왜 그럴까요? HBM이 없으면 인공지능 칩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 원리가 나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병목은 컴퓨팅 파워가 아닙니다. 메모리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2026년 보고서에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의 다음 주요 병목 현상은 메모리라고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칩은 슈퍼컴퓨터급 두뇌입니다. 하지만 그 두뇌가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느리면 소용없습니다. 마치 페라리 엔진을 달았는데 연료 주입구가 막혀 있는 격이죠? HBM은 바로 그 연료 주입구입니다.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공급하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B200 가속기 한 대에 HBM 6개가 들어갑니다. 가격은 한 개당 400달러에서 500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60만 원에서 70만 원입니다. SK하이닉스가 루빈 아키텍처 가속기에 들어갈 HBM4 12단 36GB 칩셋 가격을 5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HBM 한 개에 70만 원입니다. 16단 이상 고단으로 가면 더 비싸집니다. 이런 미친 가격에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프리미엄을 주고도 못 구하는 상황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HBM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딱 두 곳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SK하이닉스가 압도적입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HBM 출하량 점유율 62%입니다. 삼성전자는 17%입니다. K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은 79%입니다. 전 세계에 공급된 HBM 5개 중 4개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차세대 제품 HBM4 양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2025년 9월 세계 최초로 HBM4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샘플을 공급하고 있고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최태원 SK 회장에게 요청했습니다. HBM4 공급을 6개월 앞당겨 달라고요. 왜 그럴까요? 경쟁사들이 모두 HBM4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만 쓰는 게 아닙니다. 2026년 1월 27일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신규 인공지능 칩에 HBM을 단독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이야 200 칩에 총 216GB HBM32가 사용됩니다. SK하이닉스 12단 HBM32가 6개 탑재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아이오와 주 데이터 센터에 설치했고 애리조나 주 데이터 센터에도 추가합니다. 구글은 어떨까요? 텐서 프로세싱 유닛 1개에 6개에서 8개의 HBM이 탑재됩니다. 아마존 트레이니움 쌈에는 4개가 적용됩니다. 두 제품 모두 전 세대 대비 HBM 탑재량이 20%에서 30% 증가합니다. 자, 여기서 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절대 공식은 이겁니다. 인공지능 수요 증가는 HBM 수요 폭발로 이어지고 HBM 독점 공급은 슈퍼 이익으로 전환됩니다. 골드만삭스는 A식 기반 인공지능 칩향 HBM 수요가 2026년 82% 급증하며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소 2026년까지
SK 하이닉스가 HBM3, HBM3이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며 전체 HBM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UBS는 2026년 엔비디아 차세대 루빈 플랫폼에 탑재될 HBM4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가 약 70% 점유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70%입니다. 거의 독점이죠. 그렇다면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외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 2026 연한해 실적이 최소 90조 원대에서 최대 100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류형근 대신증권연구원은 SK하이닉스가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16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사상 최초로 100조 원대 영업이익 시대를 열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100조 원입니다. 한국 기업 중 영업이익 100조 원을 넘긴 회사가 몇 개나 될까요? 삼성전자 정도입니다. SK하이닉스가 그 반열에 오른다는 겁니다. 시티그룹은 더 파격적입니다. 올해 디램과 낸드 플래시 평균 판매 가격이 각각 전년 대비 120%, 90%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추정치를 150조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150조 원입니다. 시티그룹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 변화를 반영해 SK하이닉스 밸류에이션 평가 방식을 기존 PBR에서 사업별 평가 가치 합산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기존 9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왜 평가 방식을 바꿨을까요? 과거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널뛰었습니다. 호황일 때는 주가가 치솟고 불황일 때는 폭락했죠. 그래서 장부가치 기반 PBR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고객 맞춤형 시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선주문이 밀려들며 고객사들은 1년 전부터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급자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고 실적 가시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는 사이클을 타는 회사가 아니라 구조적 성장을 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KB증권도 목표 주가를 기존 95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 본부장은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을 각각 132조 원과 151조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SK하이닉스 주식을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왜냐하면 HBM 슈퍼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6년을 1990년대 호황기와 유사한 슈퍼사이클로 정의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 기구는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전년보다 평균 26.3% 증가한 9,75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중 메모리 시장 규모는 4,400억 달러, 약 637조 8천억 원 이상입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의 절반에 가까운 45.1%를 차지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6년 HBM 시장 규모를 전년 대비 58% 증가한 546억 달러, 약 79조 1,4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2028년 HBM 시장 규모가 2024년 전체 D램 시장을 넘어설 것이라고 관측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HBM이 메모리 시장의 주류가 된다는 겁니다. 트렌드포스는 2026년 1분기까지 D램 가격이 추가로 18%에서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삼성전자 2026년 영업이익을 133조 4천억 원, SK하이닉스는 99조 원으로 전망하며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최소 2027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차증권도 인공지능 수요가 역사적 반도체 사이클 패턴을 깨고 6년 연속 성장이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쓸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6년 연속 성장입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HBM 공급 과잉으로 2026년 가격이 10%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중 반도체 갈등도 변수입니다. 미국 정부는 2024년 말 140개 중국 기업을 수출 규제 명단에 추가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팹 장비 수입 허가도 연간 갱신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연간 매출의 35% 수준에서 투자를 조율하며 공급 과잉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겠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2021년에서 2022년 두 차례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경험했습니다. 2018년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58조 8,900억 원, SK하이닉스가
20조 8,438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직후 어떻게 됐을까요? 2019년 불황기에 디램 가격이 47% 폭락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호황기에도 과잉 생산이, 2023년 양사 모두 적자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양사가 과거의 교훈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웨이퍼 투입량을 무작정 늘리기보다 일시나노, 일비나노 등 최첨단 공정 전환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HBM처럼 수익성이 검증된 고부 가가치 제품에 투자를 우선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SK 하이닉스의 성공 스토리를 담은 책 슈퍼 모멘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비교하면 SK 하이닉스는 지금보다 10배는 더 커져야 한다. 몇 년 후면 SK 하이닉스의 시총 목표를 1000조 원, 2000조 원으로 더 높여서 잡을 것이라고요. 10배입니다. 지난해 6월 시가총액 200조 원 돌파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2000조 원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580조 원입니다. 2000조 원이 되려면 약 3.5배 더 올라야 합니다. 주가로 환산하면 현재 80만 원에서 240만 원입니다. 최 회장은 엔비디아는 2년에서 3년에 걸쳐 칩을 개발하다가 이제는 매년 새로운 칩을 내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 그 속도로 따라와 줄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엔비디아 가속기의 병목을 없애는 건 아직까지는 하이닉스와 TSMC만이 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엔비디아가 빨라지려면 SK 하이닉스가 빨라져야 합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3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그 핵심 파트너라면 1000조 원, 2000조 원도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인공지능 메모리 산업 자체를 이해하십시오. 단순히 주식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투자하는 겁니다. HBM은 인공지능 시대의 석유입니다. 석유 없이 자동차가 못 가듯이 HBM 없이 인공지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둘째, 분할 매수 전략을 쓰십시오.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넣지 마십시오. 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위협, 미중 갈등, 공급 과잉 우려 등 악재는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씩 나눠서 사십시오. 주가가 떨어지면 더 싸게 살 기회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이미 산 물량이 수익을 냅니다. 셋째, 최소 3년 이상 장기 투자하십시오. 단기 차익을 노리지 마십시오. 슈퍼사이클은 최소 2027년까지 지속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6년 연속 성장을 예측합니다. 2028년, 2029년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묵혀두십시오. 복리의 마법이 작동합니다. 넷째, 관련 산업도 함께 보십시오. SK 하이닉스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의 대주주입니다. 함께 올랐습니다. 장비 업체, 소재 업체들도 수혜를 봅니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십시오. 다섯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SK 하이닉스가 아무리 좋아도 전 재산을 한 종목에 넣지 마십시오.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십시오. 주식 60%, 현금 40%, 또는 주식 70%, 현금 30%,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에 맞게 조절하십시오. 여섯째,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주가가 10% 떨어졌다고 공황에 빠지지 마십시오. 반대로 10% 올랐다고 흥분해서 추가 매수하지 마십시오. 원칙을 세우고 지키십시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50대 투자자 박 사장은 2023년 SK 하이닉스 주가가 16만 원대였을 때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끝났다고, 중국이 추격하고 있다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한 가지 원리를 믿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인공지능에는 메모리가 필수다. 메모리 중에서도 HBM이 핵심이다. HBM은 SK 하이닉스가 독점한다. 이 네 가지 원리였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박 사장의 5천만 원은 얼마가 됐을까요? 주가 80만 원 기준으로 약 2억 5천만 원입니다. 3년도 안 돼서 5배가 됐습니다. 박 사장은 지금도 팔지 않고 있습니다. 목표는 140만 원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40대 직장인 김 대리는 2024년 초 주가 50만 원대에 매달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매수했습니다. 1년 동안 총 1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는 약 60만 원입니다. 현재 평가액은 약 1600만 원입니다. 1년 만에 400만 원 수익, 수익률 33%입니다. 김 대리는 계속 적립식 매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목표는 10년 후 10억 만들기입니다. 이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이 과장은 2025년 중반 주가 70만 원대에 전 재산 1억 원을 몰빵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자 패닉에 빠져 60만 원대에 손절했습니다.
손실 1,500만 원입니다. 만약 이 과장이 참았다면 지금 1억 원은 1억 3천만 원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과장은 감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리스크 관리도 안 했고요. 전 재산을 한 번에 넣었기 때문에 불안했고 불안하니까 손절했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세우고 감정을 제어하고 장기 투자하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위험 요소는 뭘까요? 첫째, 공급 과잉입니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HBM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2027년까지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둘째, 기술 경쟁입니다. HBM4에서 삼성전자가 첫 공급자가 됐습니다. 속도를 택한 삼성과 완성도를 택한 하이닉스의 갈림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업계는 HBM4는 단기 승부가 아니라 최소 수년간 이어질 장기전이라고 봅니다. 초기 상징성보다 본격 양산 이후의 안정성과 고객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중국 시장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매출의 대부분은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나옵니다. 중국 의존도가 낮습니다. 넷째, 경기 침체 가능성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나빠지면 인공지능 투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인공지능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경기가 나빠도 인공지능 투자만큼은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한번 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메모리가 병목입니다. HBM은 그 병목을 해결하는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두 곳뿐입니다. 그중 SK하이닉스가 압도적입니다. 수요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부족합니다. 가격 협상력은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실적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은 최소 3년 이상 지속됩니다. 이게 SK하이닉스가 14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140만 원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시장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상승입니다. 단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이 변화를 믿고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관망할 것인가. 관망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하지만 3년 후, 5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2023년에 16만 원이었던 주가가 2026년 80만 원이 됐습니다. 3년 만에 5배입니다. 앞으로 3년은 어떨까요? 140만 원이 되면 지금 대비 1.75배입니다.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박 사장은 말합니다. 후회하는 건 두 가지라고요. 더 일찍 사지 못한 것, 더 많이 사지 못한 것.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기회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누구나 증권 계좌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전략도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입니다. 나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인공지능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 겁니다. 자율주행차, 의료진단, 금융분석, 교육, 엔터테인먼트, 모든 게 인공지능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그 모든 인공지능 뒤에는 HBM이 있습니다. HBM을 만드는 회사는 SK하이닉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회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는 결국 믿음입니다. 숫자와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이 회사가, 이 산업이, 이 미래가 올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SK하이닉스를 믿으십니까? 인공지능 시대를 믿으십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미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확신 없는 투자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만약 믿는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증권 계좌를 여십시오. 첫 주문을 넣으십시오. 작은 금액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원칙을 지키십시오. 3년, 5년, 10년을 보십시오. 복리의 마법이 여러분의 자산을 바꿀 겁니다. 140만 원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진짜 목표는 재정적 자유입니다. 노후 걱정 없는 삶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오늘 첫걸음을 떼십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슈퍼사이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